네, 정부가 지금 최근에 그 회의를 열어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렸죠. 그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 지역을 18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무려 6천억의 큰 돈을 들여서 지금 그곳에 마천루를 만들어 놓겠다. 대단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과연 용산 언제 될 것인가? 그 용산 개발 정말 10년, 20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정말 한 번에 날리는 대단히 중요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개발 뉴스가 있습니다만 우선 보도에 나온 12월 26일 보도에 나온 이 용산에 6천억 투자한 전자상가 쪽에 마천루를 만들겠다. 지금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면서 나왔죠. 이 중에 시범 지역을 무려 18곳 선정했는데 그 중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첫 번째로 선정한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그곳에 6천억을 투자하겠다. 굉장한 곳이죠. 이곳에 이걸 투자함으로써 말하자면 유휴부지를 제대로 개발해서 이곳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구까지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을 위한 주택까지 같이 주겠다는 거죠. 청년 희망주택 120가구, 청년주택 380가구.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이 땅이 얼마나 넓죠. 14,000제곱미터라는 유휴부지 큰 곳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이 있죠. 이곳에 지금 공연 주차장이라든지 자동차 정류장, 유휴부지가 크게 있습니다. 이곳에 결국 공공시설을 짓겠다는 거죠.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이쪽은 정비창 지역이고요. 지금 국제무단지 그 메인 게이트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된 계획들 중에 어떻게 보면 주변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공공개발을 함으로써 이 주변의 변화를 여러분 예측할 수 있으실 겁니다. 미래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보이시죠? 이 드래곤시티 호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큽니다. 객실 무려 1,700개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호텔 중에 가장 큰 호텔. 이 텅텅 빈 유휴부지에 용산 드래곤시티가 왜 들어왔을까요? 이들은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용산 드래곤시티 말고도 이 근처에 노호텔이라든가 나머지 또 호텔들이 무려 서너 개가 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휴부지에 좀 들어와 있어 자리를 잡고 이미 오픈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개발의 의지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는 확실히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도자료에 의한 바와 같이 미군 기지 반환이 지금 임박해졌고 전체 80곳 중에 54곳이 이루어졌고요. 그중에 또 용산 기지 반환도 빨리 진행하겠다. 따라서 민족공원 개발도 원래 지금 플랜에는 2027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만 뉴스 보도자료에 하면 2024년까지도 앞당겨 보겠다라고까지 뉴스에 나왔습니다. 결국 그런 뉴스들이 나오자마자 용산에 관련된 호재들이 이제는 루머나 소문이 아니라 뭔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족공원 이 개방 활성화 정책을 이미 1년 전에 수립을 해놨습니다. 정부가 이미 다 끝내놨고요. 거기에 이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처의 어떤 기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곳,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추가로 그쪽에서는 지금 활용안에 지금 마련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미군 기지 중에 메인 포스트 위쪽에, 그다음에 아래쪽 사우스 포스트, 그다음에 스포츠필드 이쪽에 국립주간박물관 쪽이죠. 이쪽 세 군데를 또 임시 개방하면서 이쪽 개방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원을 갖다 개방하면서 일반인들한테 계속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국토부나 서울시는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언제 되느냐 눈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남산에서부터 녹지축을 연결시켜서 용산공원까지 만들고 또 경의선 숲길이 이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또 이쪽에 용산역 주변에는 리틀링크, 또 용산 파크웨이, 용산 프롬나드 같은 걸 설정을 하고 또 서울역에서부터 서울역 고가공원에서부터 쭉 연결시켜서 용산역까지 위에 보행로구간을 만들겠다. 용산역에서 노들섬, 이 노들섬 연결되는 건 이미 뉴스에 여러 차례 나왔죠. 2021년에 이쪽 1차가 이미 완공이 되고요. 2차는 노들섬에서 용산까지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계획안들이 지금 거의 다 확정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지금 생태공원이라든가 역사공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용산에 정말 가장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그런 숲세권, 리틀링크라든가 용산 파크웨이, 용산 프롬나드 이런 것들이 용산 4구역이라든가 용산역에서 지하광장 조성하고 이 변화가 이제 2020년, 바로 2020년부터 쭉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들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느낌을 꼭
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용산의 마스터 플랜, 용산 마스터 플랜은 사실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서울역에서부터 예, 용산국제문화까지 그 큰 곳이 바로 용산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첫 번째 시작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죠. 1조 6천억 원짜리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 예, 강남 예, 코엑스의 5배 정도 크기로 자 어마어마한 곳을 한화그룹이 이미 이제 따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어마어마한 예, 변화가 생긴다는 거. 자, 용산 마스터 플랜의 첫 번째 다 주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것이 좀 확정돼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길 거라는 것하고 또 자 이제 미군 기지 반환에 이어서 이미 캠프킴 용지는 예, 캠프킴 부지는 어떻게 되죠? 무려 50개 층이 한 8개 정도까지 들어온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예, 6천억을 들여서 이 용산역 뒷부분 예, 이곳에 지금 투자가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자 서울역 부분에 1조 6천억짜리가 이제 개발이 됐죠. 그 다음에 캠프킴 자리 이미 거의 다 이제 확정이 돼서 한 8개 정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수송부나 유엔사 부지 민간에 지금 개발을 의뢰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되게 되면 자 이쪽에 예, 유엔사 부지, 수송사 부지 다 이쪽도 또 개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북쪽 그 다음에 캠프킴 그 다음에 요 용산역 바로 뒤에 있는 예, 이쪽에 또 6천억 투자가 되는 거고 예, 국제업무단지 여기만 이제 가운데만 하나 남는 거죠. 이쪽에 나중에 현대에서 뭘 하죠? 예, 현대에서 또 이쪽에 원효로 사가 쪽에 또 각 개발을 한다는 거. 주변에 이렇게 개발, 또 용산철도병원 자리는 이미 현대산업개발에서 또 이걸 따가서 또 이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상업 문화 주거 복합시설을 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짓겠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들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예, 용산 거 언제 되느냐? 도대체 뭐 되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자 이제는 떨쳐야 될 때가 아닌가, 예, 버리셔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제대로 시선을 바라보시고 예, 그걸 제대로 평가하시는 그런 예,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뉴스도 중요하죠. 자,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용산 언제 되냐고 얘기하지만 국제문단지 지금 무려 혈세 1,800억 이상이 들어가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화 작업을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혈세, 국민의 혈세를 100억도 아니고 1,800억씩 써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땅을 매각하기 위함이고 땅을 매각하는 것은 개발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강남의 삼성동을 결국 환경 정화 작업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과연 될까 이랬습니다. 그러나 환경 정화 작업 이후에 자 매각을 했죠. 마지막에 삼성과 현대가 붙어서 결국 현대가 10조 원을 주고 그걸 산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69m 예, 어마어마한 마천루 빌딩,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예, 최고의 100층, 105층짜리 규모의 빌딩을 짓겠다고 하는 것처럼 용산에도 바로 또 하나의 그런 마천루가 이곳에 탄생할 거라는 거. 용산국제문단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1,800억을 쓰고 혈세를 썼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개발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바로 2년 뒤에는 여기에 대한 매각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 서울시에서 올해 2018년도, 예, 19년도에 지금 이 조직을 형성해서 올해 초에 조직을 형성해서 예, 도시계획국 산하에 예, 전략기획과를 신설했습니다. 이 전략기획과는 어떤 곳이다? 용산에 대해서만 전담하는 용산국제문단지 관련된 정비창 개발구역에 관련된 것들을 도맡아서 하는 그 팀입니다. 전담팀입니다. 이런 팀을 1년 동안 또 내년에 이 팀을 없애지 않는 한 계속 가는 거죠. 뭔가 개발에 대해서 보완하고 마스터 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정비사를 개발 사업 구상하고 협상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지금 1년 동안 쭉 해왔고 내년에도 할 겁니다. 전략기획팀의 팀이 있고 또 하나의 팀이 또 있죠. 바로 도심전략사업팀. 자, 주무관까지 쭉 있으면서 용산 국제문단지뿐만 아니라 민족공원도 함께 개발하겠다는. 자, 이런 팀들과 조직 전담팀을 서울시에서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서울시가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발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더 이상 부정적인 시각은 여러분 떨치셔야 될 때입니다. 누군가 일부 어떤 분들이 예, 일반인도 그렇습니다만 정무관분들도 이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거 언제 되겠느냐. 예, 가슴으로 투자하지 말고 머리로 투자하라. 예, 좋은 얘기죠. 하지만 머리로 투자하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떻게 개발되고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씩 이제 다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 면밀히 보시고 예,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용산공원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반환하고 아까처럼 도시 혁신 그쪽에 예, 재생 뉴딜 기지로 선정되면서 나오자마자 계속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예, 이 좀 용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용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만 A급지가 있고 B급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할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중에
넘쳐나는 1,5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들, 유동성 자금 갈 곳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가야 되는데 또 가지고 있는 분들, 사려고 하는 분들 대출도 금지돼 있고 다른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시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 공급에 대한 매물이 잠길 거라는 어떤 공포감이 극도로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투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투자 자금, 그 작든 크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투자할지 여러분 상당히 필요하실 겁니다. 예, 세미나에 오신 분 제가 10분에 한해서 선착순 10분에 한해서 제가 상당히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파트든 그것이 다세대든 오피스텔이든 어떤 거든 땅이든 여러분이 투자처를 밟고자 할 때는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점검을 좀 해드리고 투자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부전에 오셔서 예,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변화가 많은 곳, 수요가 많은 곳, 공급이 많은 곳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곳, 그런 곳을 여러분이 꼭 찾으셔야 됩니다.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투자하기 좋은 곳을 찾는 게 성공 투자의 가장 첫 번째 단추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용산 얘기를 하면서 다소 중간에 좀 제가 약간 목소리가 높여질 수 있었습니다만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라고 헬렌 켈러가 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쳐다보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주어지는 중요한 팩트들, 사실들, 그런 사실들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투자하고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제가 항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